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지적 탐구 생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탐구해볼 주제는 바로 유시민 작가의 스테디셀러죠. 청춘의 독서 특별증복판입니다. 이게 고전이라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 삶에 정말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고전 이러면 왠지 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책 관련 자료들, 내용 분석이나 인터뷰, 서평 같은 걸 쭉 훑어봤거든요. 보니까 유시민 작가는 바로 그 고전들이 여전히 우리 시대 질문에 답하는 오래된 지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오래된 지도요? 그 표현 좋네요. 네, 그래서 이번 탐구에서는 유시민이라는 한 지식인이 젊었을 때 읽었던 고전들을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읽으면서 뭘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울림을 주는지, 특히 이번 증보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삶, 그리고 그 시대 경험이 고전이랑 만나서 어떻게 새로운 해석으로 피어나는지 그 지적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단순한 책 소개를 넘어서요. 한 개인이 고전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또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그 흥미로운 탐험 같이 시작해 보시죠.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먼저 이 책 청춘의 독서가 대체 어떤 책인지 핵심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시민 작가가 젊은 시절부터 마음에 담아뒀던 고전 14권에다가 이번 특별 증보판에서 자유론 한 권을 더했죠. 그래서 총 15권의 고전을 다시 읽고 쓴 에세이 모음집,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15권. 근데 이게 그냥 다시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핵심은 그게 아니죠. 이 책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냐 하면 작가 본인이 한국 현대사, 그 격동의 시대를 직접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 있잖아요. 네,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학생운동, 투옥 경험, 정치활동, 또 자연인으로서의 삶까지 이런 경험들이 고전 읽기란 막 시실과 날실처럼 엮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술 독후감이 아니라 삶으로 고전을 읽어낸 기록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바로 그거죠. 삶으로 읽어낸 기록. 그리고 이번 특별정보판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추가된 것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 맞아요. 그 배경이 좀 특별하죠. 네, 작가가 직접 밝히기를 2022년 말에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그 12.3 비상계엄 소동 같은 사건 이후에 자유라는 가치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유론에서 위안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추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이랑 작가의 독서 경험이 딱 맞물린 결과네요? 그렇죠. 그냥 목록 하나 추가한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삶이랑 직결된 고민을 고전을 통해서 풀어내려는 시도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해요. 네. 게다가 전체 문장도 가다듬고 양장본으로 새로 냈다는 점도 소장 욕구를 좀 자극하더라고요. 맞아요. 디자인도 예쁘고요. 근데 궁금한 게 왜 굳이 젊었을 때 읽었던 책들을 다시 꺼내 읽었을까요? 그냥 새로운 책을 읽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작가의 말을 빌려보자면요. 시간이 흐르고 또 자기 자신이 변하면서 과거에는 막 밑줄 그으면서 감동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책도 다른 시기에 읽으면 다른 책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겠군요. 네, 바로 그거죠. 실제로 다시 읽어보니까 그 예상이 딱 맞았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책이죠. 젊었을 때는 주인공 라스콜리코프의 그 엄청난 고뇌, 거기에만 막 집중을 했다면 다시 읽을 때는 그의 여동생 두냐처럼 그냥 묵묵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강인함, 중요성 이런 걸 새롭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두냐요. 하긴 주인공을 가려져서 잘 안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건 꼭 영웅만이 아니다. 이런 깨달음.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걸 넘어서 시간이 가져다준 자기 자신의 변화를 깨닫고 그 텍스트에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층위를 발견하는 과정이었네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마음대로 읽기? 그러니까 정답 찾기가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책이랑 대화하는 그런 독서의 모습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독서가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작가의 삶의 궤적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이 과정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와요. 아버지 서재에서 죄와 벌을 처음 만났던 그 소년 시절부터 공산당 선언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시대의 고민과 정면으로 부딪혔던 청년기, 그리고 그 유명한 항소이유서 있잖아요. 아, 네. 학생 운동으로 구속되었을 때 썼던 그게 정말 문장력이 대단했죠. 그렇죠. 그걸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고요. 그 이후에 거꾸로 읽는 세계사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독일 유학 갔다가 또 정치활동하고 장관까지 지내고 그리고 다시 전업작가로 돌아오기까지. 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인데 그 인생의 변곡점마다 독서가 아주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최근 경험이란 자유론, 제독을 연결시킨 것처럼 독서가 끊임없이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몇 가지 고전을 통해서 작가의 관점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죄와 벌의 두냐 재발견 말고 또 어떤 흥미로운 변화들이 있었나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 대한 시각 변화가 저는 꽤 인상적이었어요. 아, 공산당 선언이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청년 시절에는 그야말로 뭐랄까 심장을 뛰게 한 혁명의 언어였다고 하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열망, 거기에 사로잡혔던 건데 근데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읽으니까 혁명의 구호보다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나 역사 발전 단계를 분석한 그 틀 자체에도 주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혁명가 마르크스에서 분석가 마르크스로 시선이 좀 옮겨간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맹자에 대한 해석도 되게 흥미로워요. 맹자요? 네, 젊었을 때는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고 폭군은 몰아낼 수 있다. 이런 역성혁명 사상에 엄청 감명받아서 맹자를 되게 급진적인 혁명가로 봤다는 거죠. 네, 저도 약간 그런 이미지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보니까 맹자가 효라든가 공동체의 안정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에서 시대를 초월해서 지켜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와, 혁명가에서 보수주의자라니 그 해석은 정말 신선한데요? 한 인물 안에서 되게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가치들을 같이 읽어낸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젊은 시절에는 읽지 않았던 책에 대한 솔직한 반성도 나와요. 아, 안 읽었던 책도 있어요? 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같은 경우에요. 당시에는 진화론이 우생학이나 사회진화론 같은 좀 위험한 사상이란 연결된다. 이런 편견 때문에 일부러 외면했다고 고백하죠. 아, 그랬군요. 하긴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뒤늦게 읽고 나서는 그 편견을 깨고 오히려 다윈의 이론에서 인간의 어떤 이타적인 본능이라던가 협력의 가능성까지 읽어내는 그런 유연함을 보여줍니다. 선입견을 넘어서 텍스트 자체랑 대면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또 하이느리시 벨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를 통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떠올리면서 언론 보도와 진실 사이에 그 간격 있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은 정말 내 생각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대목도 우리가 좀 곱씹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정말 필요한 질문이죠. 네, 맞아요. 내 생각은 정말 내 생각일까? 뼈아픈 질문인데요. 그리고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는 과거 사실의 객관적인 기록만 중시하는 실증사학과는 이제 작별을 고하고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고 또 미래를 향한 진보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런 관점을 얻게 되는 과정도 흥미로웠어요. 네.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을 발전시키는 모습이죠.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책 청춘의 독서가 다른 책들이랑 좀 차별화되는 매력? 그리고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이게 특정 주제를 막 파고드는 학술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에세이죠. 네. 유시민이라는 한 개인이 고전을 읽으면서 느낀 생각이나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풀어낸 에세이라는 점. 그게 첫 번째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딱한 이론 설명보다는 작가 자신의 경험, 특히 그 한국 현대사 속에서의 굵직굵직한 경험들이 고전 해석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 독특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지식소매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맞아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어려운 내용도 독자는 높이에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능력. 그것도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점에 정말 동의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책이 우리 독자들, 또 청취자분들께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고전이라는 게 그냥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다.
시대를 건너뛰어서 여전히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어떤 답과 통찰을 품고 있는 오래된 지도다라는 거죠. 아, 그 오래된 지도라는 비유가 다시 나오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지도를 해석하는 주체는 바로 당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자의 해석에 갇히지 말고 당신만의 경험과 관점으로 자유롭게 읽어내면서 고유한 의미를 발견해라.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마음대로 읽기의 핵심이죠. 맞아요. 마음대로 읽기. 따라서 고전을 통해서 삶과 세상에 대해 좀 깊이 사유해보고 싶은 분들, 또 유시민이라는 인물의 생각의 궤적에 관심 있는 분들, 혹은 한국 현대사라는 맥락 안에서 고전을 좀 새롭게 조명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이 아주 흥미로운 지적 자극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도 강력 추천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다루는 15권의 고전들, 제목만이라도 몇 가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시작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었고, 리용이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도 있었죠. 네, 그리고 마르크스와 엥겐스의 공산당 선언, 멜소스의 인구론, 푸시킨의 대위의 딸, 이런 책들이 이어졌고요. 아, 대위의 딸.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맹자의 맹자, 최인훈 작가의 광장, 사마천의 사기. 네,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다인의 종의 기원, 베블론의 유한계급론,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그렇죠. 또 하인리히브엘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증보판에 추가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까지. 와, 정말 다양한 시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고전들이네요. 네, 이 전체 목록은 저희 채널 더목이란에도 정리해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지적 탐구 생활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 특별증보판을 통해서 한 지식인이 고전이라는 거울로 자신과 시대를 어떻게 성찰하고 또 사유를 넓혀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네, 고전이 정말 먼지 쌓인 책장에서 꺼내서 읽을 때 비로소 살아 숨쉬는 지혜가 된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특히 같은 책이라도 읽는 사람의 경험이나 시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독서라는 게 정답 찾는 퀴즈가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시민 작가가 던졌던 그 질문, 내 생각은 정말 내 생각일까? 어쩌면 수많은 정보와 의견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요즘,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펼쳐 읽고 싶은 여러분만의 청춘의 독서는 무엇인가요? 그 답을 찾아가는 길에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아주 작은 힌트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지적탐구 생활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네,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겠습니다. 네, 댓글 환영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